자, 여기서 문제는 현재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는 건데요. 쿨링 상태로 상승장이 시작됐고 오버히팅 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쿨링 상태가 되었죠. 만약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하락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기 먼저 할게요. 자, 우선 13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당시엔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했고 직전 최고가를 넘기기 전까진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뒤 하락하면서 해당 관점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영상 이후로는 계속 같은 관점이었죠. 여전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반등한 상태죠. 현재까지는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관점 복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관점의 첫 번째 근거로 프랙탈을 보겠습니다. 최근 큰 하락 이후 두 개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는데요. 과거 이와 비슷한 차트를 전부 백테스팅 해볼게요. 24년 7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24년 7월 달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두 개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하락한 뒤 반등하면서 직전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리테스트 과정에서 이탈했고 결국 깊은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차트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23년 8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23년 8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두 개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으로 직전 최고가를 돌파했죠. 하지만 리테스트 과정에서 이탈했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22년 1월 차트를 볼게요. 22년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두 번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으로 직전 최고가를 돌파했고 돌파한 직후 리테스트 과정에서 직전 최저가를 이탈한 뒤 그 이후 하락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복귀한 두 케이스는 두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든 뒤 세 번째 상승 파동에서 직전 고가를 돌파했고 리테스트 이탈 후 상승 추세를 시작했죠. 근데 22년 케이스에선 직전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년 차트를 백테스팅 해볼게요. 21년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두 번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파동으로 직전 최고가를 돌파했고 돌파를 하자마자 다시 하락하면서 리테스트 구간을 이탈했죠.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의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볼게요. 최근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두 번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죠. 그리고 세 번째 상승 파동을 시작했고요. 앞선 케이스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직전 고가를 돌파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전 고가를 돌파한 뒤 다시 그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고가 구간을 돌파한 뒤 리테스트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요약해 볼게요. 과거 큰 폭으로 하락하면 두 개의 상승 파동으로 반등했고 세 번째 파동에서 그 직전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경로로 나뉘는데 직전 고가를 돌파하면서 만든 최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계속 하락했고 돌파하면서 만든 최고가를 다시 한번 넘기면 큰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최고가를 넘길 때 이 구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모두 직전 고가를 넘긴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이 직전 고가를 넘기기 전까진 계속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21선과 300일선을 볼게요. 과거 두 이평선의 이격이 좁혀지면 상승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21선이 300일선을 돌파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큰 폭으로 상승,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21선과 300일선이 모였고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조정을 받았죠. 21선과 300일선이 가까워지고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200일선과 300일선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아직 조정 추세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 상승 채널을 볼게요. 과거 빨간색 라인에선 반등했고 다시 하락하면서 그 빨간색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주황색 라인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조정받으면서 빨간색 라인까지 하락했고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황색 라인에서 저항받았고 다시 빨간색 라인에서 반등했죠. 주황색 라인을 돌파하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황색 선에서 반등, 두 번째 테스트엔 이탈했고 빨간색 선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받으면서 빨간색 라인을 이탈했죠.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똑같이 흘러갔고요. 빨간색 선에서 큰 폭으로 반등, 이후에 재차 빨간색 선을 이탈, 다시 한번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자, 현재도 빨간 선을 테스트했는데요. 다만 앞서 두 번이나 같은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엔 빨간색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거나 아예 반등 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근거로 현물 거래량 버블 차트를 볼게요. 과거엔 쿨링 단계로 상승장을 시작했고
오버히팅 되면서 버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쿨링이 되면서 하락장에 진입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현재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는 건데요. 쿨링 상태로 상승장이 시작됐고 오버히팅 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쿨링 상태가 되었죠. 만약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하락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가격이고요. 따라서 롱숏으로 관점을 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이평선과 장기 사이클 등 여러 근거를 미뤄봤을 땐 여전히 하락 사이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변 없이 하락한다면 이 흰색 하단 지지선을 이탈할 것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95K와 92K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만약 그대로 하락하지 않고 직전 고가를 돌파한다면 그 돌파할 때 만든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이 흰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해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한 뒤 다시 직전 고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하는 거고요. 자, 오늘 관점이 약간 복잡하죠? 더 쉽게 요약해 볼게요. 여러 근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95K와 92K 사이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바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주황색 경로처럼 직전 고가를 돌파한 뒤 하락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직전 고가를 돌파한 뒤 리테스트하고 다시 상승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관망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직전 고가를 돌파할 때 기록한 최고가를 다시 재돌파할 때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쉽게 요약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하락한다면 94K와 92K까지 계속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곧바로 하락하지 않고 직전 고가를 돌파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직전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하락하는 케이스와 직전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 직전 고가를 돌파하고 하락한다면 이 최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고, 만약 이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95K와 92K까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실시간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